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김부겸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이틀 동안입니다. 자, 이틀 전 5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정말 절망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장관 후보자라고 문재인 대통령은 내세울 수 있는가? 아무튼 이 외교관 이삿짐에 고급 영국 도자기 이런 걸 가져와서 팔아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어떤 후보자 아내는 대형마트에서 절도죄를 지었고 아들은 실업급여를 불법으로 타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정말 백화점이었습니다. 위장전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논문 표절 의혹에 아무튼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장관 후보자로 내세웠습니다. 이 중 몇 명이 낙마할지가 참 궁금합니다. 민주당은 지금 전부 다 임명시켜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거 5명 다 갈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본게임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김부겸 총리 후보자입니다. 그리고 조만간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 검찰총장 후보자 김오수입니다.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김부겸, 김오수가 더 중요할지 모릅니다. 따라서 5명 장관 후보자 중 한두 명은 날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사람입니까? 국민들이 반대하든 말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든 말든 그냥 임명을 강행합니다. 자, 오늘부터 열리는 김부겸 인사청문회. 지금 이미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김부겸은 총리 안 되겠다고 합니다. 자, 이미 이 국민의힘 측이 밝힌 이 사유를 보면 김부겸은 날아갈지도 모릅니다. 자, 지금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기 때문에 힘으로 완력으로 밀어붙이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는 야금야금 그냥 난파선이 되고 말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행안부 장관까지 지냈는데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이번에 검증이 시작되니까 놀라운 사실들이 막 발견됩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건지 일단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도덕적으로는 더 문제가 있습니다. 김부겸 후보자 그나마 부드럽고 좀 온화하고 합리적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인생을 살았는지 하는 그런 의혹들이 지금 줄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측은 김부겸이가 안 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 지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증인들을 보면 특히 김부겸 후보자의 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딸과 사위의 라임 사모펀드 의혹입니다. 자, 지금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상을 준 것으로 보이는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중 라임 펀드 사기 사건, 여기에는 청와대 행정관도 관계돼서 이미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강기정 전 정무수석, 무슨 국회의원, 현역 의원 등등. 그러나 지금 흐지부지 되고 있습니다. 이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 김모 씨가 지금 감옥에서 옥중 편지를 쓰고 하면서 지금 이상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진술을 다 번복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임 수사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 라임 펀드를 특히 아주 다른 황제 펀드에 김부겸 후보자의 사위와 딸이 가입돼 있다. 딸은 둘째 딸입니다. 둘째 딸은 유명한 탤런트입니다. 자, 그리고 사위는 준재벌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저런 것들을 보면 이거 김부겸 때문에 이 라임의 이종필 대표가 특혜를 받은 것은 아닌가 이런 의혹도 들고 또 셋째 딸도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자, 셋째 딸은 외고에 진학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셋째 딸이 외고에 진학하기 2달 전에 김부겸 당시 의원은 이 외고 폐지나 이런 것들을 취지로 하는 그런 법안을 공동 발의합니다. 자기는 지금
이 외고 이런 것들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외고에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부도덕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국민의힘 김부겸 후보자에 대해서 맹폭격을 했습니다. 자,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 오늘 논평을 통해서 국무총리 자격이 없다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는 유감스럽게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준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김부겸 후보자에게는 심각한 하자가 절비하다. 먼저 가족의 수상한 특혜 투자 의혹이다. 그러면서 사상 최악의 금융사기 사건인 라임 사태의 주축인 인물 이정필이 만든 테티스 11호 펀드는 그를 포함해 단 6명만 이례적인 특혜 조건으로 공동 투자했자. 그러니까 이 테티스 11호에는 이정필 그리고 또 다른 한 명 지금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법인인지 자연인인지도 모릅니다. 그 말고 4명은 전부 다 김부겸 후보자의 사위, 딸, 또 그리고 자녀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펀드는 정말 황제 펀드였습니다. 다른 펀드와는 다르게 특별 대우를 받아서 관리했습니다. 이런 펀드에 김부겸의 사위와 딸이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김부겸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혹입니다. 자, 배 대변인은 문제의 인물인 사인의 투자자가 김 후보자의 가족이 아니더라도 그런 특혜를 제공했겠는지 바라는 것은 없었겠는지 오늘 청문회를 통해 밝혀야 한다. 또 하나 도덕적인 문제 그리고 법적인 문제입니다. 32차례에 이르는 후보자 부부의 차량 압류 건도 있다. 국회에 낸 질의답변서에는 압류된 적이 없다고 했다니 거짓말도 논쟁거리다. 자, 지금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거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차량 압류를 32번이나 당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야, 몇 번도 아니고 이쯤 되면 대한민국의 공무집행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밖에 볼 수 없다. 특권의식이 처화된 것인가? 그럼 김 후보자는 각 부처를 거느린 최고 행정 책임자로서 어찌 법을 엄히 집행하라는 대국민 담화를 하겠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러니까 무슨 뭐 과태료도 뭔데 안 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압류 당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차량 압류를 32번이나 당했다? 야, 이건 정말 실망입니다. 이런 식으로 살아왔습니까?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법 지켜라, 낼 돈 다 내라? 야, 이거야말로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물론 이 부부가 이렇게 당한 겁니다. 그런데, 아니, 김부겸 후보자는 정치하지만 부인은 집에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직업이 있습니까? 어쨌든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평균 국민 중에서 32차례나 차량 압류를 당한 사람 보셨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이 민주당이나 저쪽 정권에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돈이 없어 안 되는 것도 아닐 텐데. 이러면서 자기는 국민들한테 야, 질서 지켜. 돈 다 내. 이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 후보자입니다, 지금. 장관도 아니고 국무총리 후보자입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도 선포했다. 그런데 최고위 사령관인 그가 돌격 앞으로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도 본인 아파트를 매입할 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 박원순 전 시장 사건 때에도 등장합니다. 피해 호소 고소인이라 칭하며 고통받는 약자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드러냈다. 이처럼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결격 사유가 차고 넘친다. 이번 내로남불 전시회 개각의 활용점정격이다. 자, 지금 이렇게 국민의힘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이미 지난 4일날 5명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했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막 나왔습니다. 특히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 가족들이 이 임 후보자가 국비로 해외 출장 갈 때 같이 가서 그냥 가족 여행을 합니다. 또 남편과 제자와 아무튼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져 있고 위장 전입에 정말 짜증나는 인물들입니다. 이런 사람을 장관을 시킨다? 그리고 박준영 해수부 장관 정말 결정적입니다. 이거 무슨 난파선, 보물선이 발견된 것도 아니고 그 많은 영국의 도자기 무슨 식기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카페를 부인이 열어가지고 팔았답니다. 세금 한 푼 안 내고 외교관 이사증으로 갖고 왔습니다. 이쯤 되면 과거에 그 대한항공 그 딸 있지 않습니까? 명품 했다고 징역형 선고받았습니다. 불법으로 들어왔다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장관이 되면 되겠습니까? 노형우 국토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의 뭐 정말 실업수당 불법 의혹,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밖에 못합니까 정말? 김부겸 후보자는 다른 장관 후보자와 좀 다릅니다. 국무총리 후보자입니다. 자, 어쨌든 이 국민의힘 몇 명이나 날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 다 안고 간다면 아마 문재인 정권은 흔들릴 겁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이거 다 임명 강행하면 큰일 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김부겸 총리 이번 인사청문회 야당의 실력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나온 것만 해도 제가 볼 때는 난리만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 라임 펀드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증인들도 지금 채택되어 있습니다. 이 라임 사태의 국민들은 정말 분노합니다. 엄청난 피해자 피해, 이거 뭐 1조가 넘는 피해를 이야기하는데 4,000명이 넘는 피해자를 이야기하는데 이런 사태의 중심 키 인물인 이종필 대표가 6명만 이례적으로 특혜 조건을 만든 이 테티스 11호 펀드에 4명이 6명 중 4명이 김부겸의 사위와 딸과 그 자녀들이었다. 이거 하나만으로 이거 총리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